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못 들었니? 이 집 내가 팔았다고? 김 씨가 입을 연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뒤에 집 비워줘야 할 거다.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상의? 내가 내 집 팔겠다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는 몰래 명의 변경하려고 할 때 나랑 상담했었니? 어머님, 그건 말이죠. 제가 다 설명할게요. 됐어. 나도 다 들었어. 너희가 법무사 이야기 한 것도 알고 있고 나 몰래 이 집 뺏으려 한 것도 다 알아. 엄마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됐다. 며느리보다 너가 더 나빠. 하기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내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나를 쫓아내더니 나도 이제 너희들 필요 없다. 살다 보면 참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9세 김 씨의 이야기예요.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고 일만 하며 살았던 김 씨였기에 나이는 거의 80이 다 되었지만 아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떠난 뒤로 혼자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아들도 다 키워놨으면 노년을 편하게 보내라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김 씨가 겪으며 살았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바쳐 키운 아들에게 받은 상처와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까지 정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죠. 김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 혼자 농사를 지으며 외아들을 번듯하게 길러냈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아이 키우며 사는 게 훨씬 힘든 일이었고 밤마다 힘들어 혼자 울면서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나 대학은 서울로 가고 싶어요. 아들이 고3 때 했던 말을 김 씨는 아직 잊지 않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부는 원래 잘했던 아들이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내심 집 근처의 국립대를 가길 바랬어요. 국립대는 학비도 싸고 조금 멀지만 집에서 통학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는 말이 나오자 김 씨는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정도면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것이 당연하지. 항상 전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놓치지 않았던 아들이었기에 김 씨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골 가난한 농사꾼의 수입으로 서울에 있는 사립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걱정이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물려주고 간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둔 적금까지 깨고 결혼할 때 받은 패물까지 내다 팔 정도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사정을 아는 이웃들은 그런 김 씨를 보며 뜯어말렸어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국립대 가라고 해. 거긴 학비가 반값이잖아. 애들 서울로 보내고 집안 쫄딱 망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도 공부 잘하는데 아깝잖아요. 제가 그냥 서울로 가라고 했어요. 돈도 돈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멀리 떠나보내고 외로워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한 번 결심한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꿈을 위해서라면 부모로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씨가 고생하는 걸 잘 알았던 아들은 서울에서도 혼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미 국내에서 최고라고 하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월급도 엄청 많이 받는 소리를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김씨 아들은 꼭 성공할 줄 알았다니까. 이 동네에서 가장 똑똑했잖아. 예전에 걱정하던 이웃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꿔서 김 씨의 아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김 씨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고 아들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는 겁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 생각이에요. 무슨 소리야? 너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 안달난 곳이잖아. 저는 처음부터 항상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확실한 아이템도 있고요. 아들이 회사를 나간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퇴직금으로는 창업 비용이 부족하다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땅을 일부 팔아서 아들에게 보태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들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아가씨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처음 보는 며느리는 참 예쁘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저희 오빠가 성공할 때까지 어머님이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착해 보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결혼한 이후로도 자주 만날 순 없었고 명절 때마다 한 번씩 내려오면 맛있는 것도 함께 먹고 며느리가 집안일도 도와주었어요. 첫 손주가 태어날 때는 김 씨가 서울로 올라가서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김 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논과 밭을 모두 팔아서 서울의 신혼집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고마워하며 앞으로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 하더라고요. 아들의 사업도 시간이 갈수록 잘 되어갔고 예쁜 손주도 생기고 이제 김 씨 인생에서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도 아들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흔들리게 되었어요. 김 씨가 전화를 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바빠서 나중에 통화하자는 말을 했고 점점 연락이 뜸해지다가 명절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번 추석에는 내려오는 거 맞지? 아, 추석이 얼마 안 남았네. 죄송해요. 저 다음 주부터 해외 출장이라 추석 연휴에도 외국 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명절마다 혼자 텅 빈 집을 지키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자기가 서울로 올라가 볼까 해도 며느리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 자기가 서울로 한번 올라가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토요일에 엄마가 너희 집에 한번 갈까? 김장김치도 가져다 줄 겸 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큰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 오셔야 하면 어쩔 수 없죠. 알겠어요. 출발하시기 전에 말씀하세요. 그때 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보고 싶어 올라갔던 서울 방문은 김 씨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의 집에 도착했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맞이했어요. 어머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마치 김 씨가 올 줄 몰랐다는 듯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이었죠. 우리 아들이 미리 말 안 했니? 오늘 집에 와도 된다고 해서 온 건데. 아, 남편이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게 오늘인 줄은 몰랐네요. 집에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현관에 엉거주춤 서서 나누는 대화가 김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시골에 내려올 때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달려오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집에 찾아온 잡상인을 대하듯 반가운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오세요. 짐이 많으시네요. 이게 다 뭐예요? 며느리는 마지못해 집 안으로 안내했고 김 씨의 짐을 건네받으며 코를 찡그렸어요. 김장김치랑 동치미 좀 가져왔다. 너 동치미 좋아하잖아. 아, 저희 요새 그런 거 잘 안 먹어요. 매일 건강식으로 먹느라 짠 건 질색이거든요.
며느리는 김 씨가 준 반찬 보따리를 냉장고도 아닌 베란다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김 씨에게 짜장면을 배달시켜 주었어요. 샐러드는 입에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짜장면 시켰는데 괜찮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무시고 가실 거죠? 식사 다 마치면 샤워부터 하세요. 아까부터 거실에 놓인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김 씨는 마음속에 돌덩이가 하나 들어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노인 냄새라니. 말 한마디라도 다르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김 씨는 아들 집에서 점점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땀 냄새조차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노인 냄새가 난다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김 씨에게는 짜장면을 시켜주고 며느리는 따로 샐러드를 시켜 먹었습니다. 하지만 더 마음 아팠던 순간은 김 씨가 가져온 김치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가져오자마자 베란다로 내쫓겼던 김 씨의 반찬통이 어느 순간 빈통으로 싱크대에 들어있었고 며느리에게 김치랑 동치미는 다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냄새가 너무 심해 이미 다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때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리고 김 씨가 뻔히 방에 있었는데 며느리는 큰 소리로 자기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김 씨의 뒷담화를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무리 집을 사줬다고 해도 아무 때나 찾아와도 되는 줄 아나 봐. 시골 사람이라 그런지 냄새가 진동하고 요새 누가 김치를 집에서 담아 먹니? 그거 냄새나게 여기까지 들고 온 걸 보면 눈치가 없긴 없어.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를 들으며 김 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다며 김 씨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김 씨를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죠. 작은 손님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본인이 원한 삶은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김 씨는 저녁으로 먹은 짜장면 때문인지 자꾸 목이 타는 느낌이 들어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갔어요. 잠자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깰까 싶어 조용히 물만 마시고 들어오려 했는데 닫혀있는 아들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신대? 아니, 그건 아니겠지. 그렇지? 어머님 오시면 아무래도 이래저래 불편해. 시골 노인이라 당연하지. 내일 일찍 내려가실 테니까 조금만 참아. 근데 우리 집 명이 아직도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잖아. 이제는 우리 앞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건 왜? 지금까지도 별 불편함 없이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불편해. 이번처럼 어머님이 막 들이닥쳐도 어머님 집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어머님 서울 오실 일도 없잖아. 당신 회사 힘들다고 하면 어머님이 주시지 않겠어? 그럴까? 하긴 이제 엄마 명의로 해놓을 필요도 없긴 하지. 그래, 어머님한테 위임장 하나만 써달라고 해. 그럼 법무사 찾아가서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되잖아.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방 안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김 씨에게는 너무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전 재산을 다 써가며 마련해준 집이었는데 이 집을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김 씨를 내려보내라 했고 아들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온 김 씨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는데 저런 생각을 할 줄은 몰랐죠. 모든 걸 다 바쳐 키운 아들이 김 씨를 배신하는 걸로 모자라 재산까지 몰래 가로채려고 하다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며느리는 전날보다 더욱 신경질적으로 김 씨를 대했습니다. 아들은 대놓고 언제 집에 내려가실 거냐 물어보고
자기가 나가는 길에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겠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더 이상 하실 것도 없잖아요. 계속 계시면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김 씨는 아들에게 태워다 줄 필요 없고 자기 혼자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빠르게 씻고 준비를 하자마자 아들의 집을 나섰고 김 씨가 간다고 하자 며느리는 이틀 동안 봤던 것 중에 가장 기뻐하더라고요. 김 씨는 바로 터미널로 향하지 않고 집 앞에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동호수와 평수를 이야기하고 요즘 시세가 얼마냐고 물었죠. 사모님, 요즘은 여기 아파트 33평이면 20억 전후로 거래되고 급하신 거면 조금 낮춰서 급매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가장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잠시만요. 안 그래도 어제 집 구한다고 찾아오셨던 손님이 있거든요. 얼마까지 생각하는지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아들 부부 몰래 아예 이참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내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사모님, 이분들이 19억이면 지금 당장 계약서 쓰겠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좋네요. 바로 계약합시다. 지금 바로 오신다고 하니까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계약서부터 쓰시고 그분들 도착하는 대로 계약금 10%는 바로 입금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김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써버렸고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바쁘니? 나 아직 너희 아파트 근처인데 잠깐 올라가도 될까? 엄마 아직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터미널까지 태워드린다니까. 일단 올라오세요. 제가 다시 택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아들 집에 올라가자마자 두 사람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에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길 찾기 힘드시면 말씀을 하시지. 서울이 원래 좀 복잡하긴 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말투에 김 씨를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방금 이 집 팔았다. 집 팔고 오는 길이야. 김 씨의 폭탄 선언에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어안이 벙벙한지 대답도 못하고 눈만 꿈뻑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못 들었니? 이 집 내가 팔았다고? 방금 전에 나가서 부동산에 있다 오는 길이다. 김 씨가 다시 입을 연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뒤에는 이 집 비워줘야 할 거다. 말도 안 돼요.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상의? 내가 내 집 팔겠다는데 무슨 상의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는 몰래 이 집 명의 변경하려고 할 때 나랑 상담했었니? 네? 어머님 그것 말이죠. 제가 다 설명할게요. 됐어. 나도 어제 다 들었어. 너희가 법무사 이야기 한 것도 알고 있고 나 몰래 이 집 뺏으려 한 것도 다 알아. 엄마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됐다. 며느리보다 너가 더 나빠. 하기야,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내 전 재산을 털어 사준 이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나를 눈치 주고 쫓아내더니 나도 이제 너희들 필요 없다. 상황 파악을 한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집 팔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니까. 엄마, 얼마에 팔았는데요? 19억. 집 앞 부동산에서 19억에 팔아버렸다. 아니, 엄마. 이 집이 몇 달 전에 22억까지 했었는데 그걸 그 돈에 파시면 어떡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돈 이야기만 하는 아들이 한심했습니다. 19억이던 20억이던 내 집이니 내 마음대로 팔았다. 너희 둘 다 내일부터 이사 갈 집이나 알아봐라. 이번 달 말까지는 무조건 집 비워줘야 한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다니까? 너는 똑똑한 애가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들과 며느리는 애원했지만 이미 계약금까지 받아버려서 취소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보름 뒤 아들은 대출을 받아 경기도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버렸고 김 씨는 집을 판 돈을 모두 은행에 그대로 저축을 해두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그땐 저희가 잘못했다니까요. 제발 좀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최근에도 김 씨의 아들과 며느리는 종종 시골까지 찾아와 도와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노인 냄새 난다고 눈치를 주던 그날만 떠올리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비싼 서울 아파트에 살면서 본인들이 잘난 줄 알고 의시되던 아들 며느리는 이젠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가 봅니다. 아들이 이사한 뒤로 하던 사업도 잘 안 풀리기 시작했고 이래저래 최근 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생각이 없어졌고 김 씨는 유산으로도 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져 버렸어요. 믿었던 아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였기에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